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방산 테마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휴전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방산을 공략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방위 산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가능성,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이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시글러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세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을 건데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양봉 뉴스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채널까지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방원 테마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세 개가 사실상 이제 실적주라고 불리면서 시장에서 뜨겁게 조금 오르고 있는데, 막상 보면 조선과 방산은 직접적으로 뭐 실적에 또 연관성이 있지만 원자력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실적주기도 하죠. 근데 보면 방산은 이미 실적들이 반영이 돼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업종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단기로만 보는 이슈들은 아니잖아요. 실적에 대한 것은 단기로 보는 이슈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만, 일만 결산식으로 실적들을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주가가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매출의 발생이나 수주 여부에 따른 기대감으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이슈는 아닌데 최근에도 단기로 볼 만한 이슈까지 또 생겨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번에 휴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실제로 휴전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어요. 뭐 실제 같은 경우 뭐 흥하해운이나 흥구석유 같은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방위산업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종목들이 이 단기성 이슈에 따른 급등을 보였었다면 휴전의 이슈에 따른 급락도 마찬가지로 동반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코치 테크놀로지의 기업은 사실 방산의 재료도 갖고 있지만 화면상에 보이시는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뭐 방위산업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크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 좀 잠깐 가려놓고 제가 뒤에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떤 페이지냐면 이 페이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이슈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슈냐? K2전차 폴란드에서 2차 수출에 대한 계약을 초읽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임박했다. 그 규모가 9조 원대라는 얘기죠. 9조 원대. 엄청나게 크죠? 자, 근데 K2전차 어디서 만들어요? 현대로템에서 만들죠? 현대로템 요즘 방산주 중에서도 대장주급이잖아요.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코치 테크놀로지는 K2전차 개발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있을 겁니다. K2전자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해서 핵심 부품 18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치 테크놀로지입니다. 현대로템의 주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주가의 성장 배경에는 K2전자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현대로템의 매출이 성장하게 된다면 여기에 전부 다 제품들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품 납품에 대한 매출 성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과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최근에 여타 종목들, 방위산업 종목들 올라갔던 거의 차트를 보면 이 종목들은 사실상 파트너 자체가 굉장히 양호해요. 뭐 급등도 보여주고 급락도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홍산, 빅텍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건 그 급등락에 대한 변동성이 아니라 그 변동성의 어디가 주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승도 결국 이 장대 항공도 K2 전차에 대한 이슈로부터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이 이어진 거고요. 마지막에 하락이 왜 나왔어요? 방산주들 다 급락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애초에 상승은 K2 전차로부터 올랐지만 두들겨 맞은 건 덩달아서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애초에 이 종목은 그 단기성 이슈에 따른 상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락도 그냥 덩달아 맞았기 때문에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원래 주가로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단기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 우리가 10%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차트 자체가 상장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종목 2023년대에 상장이 됐는데 이제 한 2년 차 됐네요. 자, 근데 이 고점 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꾸준하게 거래량이 동반되고 돌파가 시도가 된다면 이 라인은 언젠가는 돌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히나 최근의 흐름과 이때 당시 상승의 흐름들은 조금 다소 다르다라는 점. 점진적인 상승의 추세. 이때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른 분위기. 이때 여러분들 아시겠죠? 2024년도 말쯤에 이때 아시잖아요.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크게 좀 급락을 했던 증시가 10% 이상 빠졌던 급락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만큼 좀 좋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사실상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증시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나 20% 이상의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종목에 대한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전략은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찾아오시게 된다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남은 하루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